자, 6주차 세 번째 비디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세 번째 비디오부터는 제가 그 에듀 클래스에 올려놓은 6주차 강의 슬라이드를 갖고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슬라이드는 세 가지 토픽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아까 월라스 법칙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한 과연 월라스 균형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시장이 두 개일 경우에 그 시장 두 개를 전부 다 청산시켜주는 그런 균형 가격이 과연 존재하는지, 그 이그지스턴스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월라스 균형의 웰페어 특징, 과연 월라스 균형이 파레토 이피시언트한지, 그리고 또 반대 개념이 있거든요. 두 번째 후생경제학 정리 있는데 그 정리에 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월라스 법칙의 그거 얘기할 때 질문이 뭐였냐면요. 모든 시장을 청산시켜주는, 한마디로 각 재화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주는 그러한 균형 가격이 존재하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부터 이제 시작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 월러스가 정의한 이 초과 수요 함수의 특징에 의해서 이게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이런 실제 균형 가격이 존재한다는 게 증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excess demand function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얘기해 볼게요. 이 excess demand function이 갖고 있는 특징이요. 그래서 excess demand function은 아까 소비자별로, 그 다음에 재화별로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 얘기를 했죠. 그래서 Z1A는요, 소비자 A가 첫 번째 재화에 대해서 가지는 초과 수요 함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에 대해서 초과 수요 함수, 그 다음에 Z1B, Z2B 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Z super I는요, ZA는 뭘 의미하냐면은 소비자 A가 첫 번째 재화랑 두 번째 재화에 관해서 가지는 총수요 함수. 이거를 서로, 이거 두 개 다, 이거 벡터예요. 그래서 이거 컴마요. 제가 다시 써주면요. Z1A, Z2A가 되고요. 그래서 벡터,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벡터예요. 그 다음에 지금 Z1은 이건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Z1A랑 Z1B를 더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 슈퍼스크립트, 아래 서브스크립트, 이 아래 첨자는요. 아래 서브스크립트는 재화에 관해서 각 소비자의 초과 수요 함수를 더해준 거고, 그 다음에 위에 첨자는요. 위에 슈퍼스크립트는 각 소비자의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초과 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에 대한 초과 수요, 이 각각을 나타내는 벡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에 관해서요. 연속 함수예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continuous라는 특징인데요. 가격에 관해서 연속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z 펑션을 보면은 지금 여기서 아래 첨자도 없고 위에 첨자도 없죠. 이 말은 모든 게요. 여기서 Z1, ZA나 이거나 각각이 전부 다 continuous 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연속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커넥티드하게 그려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프라이스가 살짝 변했을 때, 이 안에 있는 변수가 살짝 변했을 때 함수 값이 이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연속 함수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z가 왜 연속 함수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z1a를 볼까요? z1a는 x1a에다가 오메가 1a를 빼준 거예요. 오메가 1a는 소비자 a가 첫 번째 재화를 얼마큼 갖고 있는지, 한마디로 그 부존자원 상수거든요. 컨스턴트거든요. 한마디로 프라이스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Z1A가 컨티뉴어스 하다는 걸 보기 위해서는 이 X1A가 컨티뉴어스한지 아닌지 그것만 보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X1A는 뭐냐면은 소비자 A가요. 소비자 A의 utility maximization 문제를 풀어줘서 나오는 게 이제 X1A죠. 자, X1AP는 뭐냐면은 solution to the UMP. 그래서 max
x1a, x2a, ua, x1a, x2b, x2a야. 이 소비자 A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어준 거에서 나온 솔루션이에요. P1 x1a, P2 x2a가 P1 오메가 1a, P2 오메가 2a 이거랑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솔루션이요. 언제 프라이스에 관해서 컨티뉴어스 하냐 이거에 관한 정리가 있어요. 이게 유명한 클라우드 버지가 이제 1959년도에 이제 처음 증명한 maximum theorem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버지의 maximum theorem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 수리경제학과 그 다음에 optimal control 이런 theory에 좀 많이 사용되는데, 자, 이게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자, 이거는 대충 넘기고,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극대화시키고 싶어하는 그 목적 함수 f가요, quasi concave예요. 또 아니면은 strictly quasi concave예요. 이게 이제 quasi concave하다는 건 이제 준 오목 함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제 수학이나 아니면은 수리경제학 공부했으면은 이런 준 오목 함수에 관해서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요, 이게 준 오목하다는 건 결국에 우리가 utility function이 준 오목 함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는 제가 여기서 일로 들어와서요, UA가 utility function이 언제 quasi concave 하냐면요, 지금 준 오목 함수라는 얘기거든요. 언제 그러냐면은 그 선호가요. 이 사람의 선호가 컨벡스 할 때 그래요. 그래서 이게 또 언제 이거랑 컨벡스 하냐면 MRS가 이렇게 떨어지면은요. diminishing over x1에서요. 그래서 MRS가 이렇게 떨어지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원점에 관해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볼록하면은 그러면은 선호가 컨벡스 하거든요. 자, 이렇게 볼록하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이 utility function이 이걸 strictly라고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준 오목해요. 만약에 strictly 붙여주면 여기다가도 strictly convex라는 말을 붙여줘야겠죠. 강볼록이라고 얘기하겠네요. 선호가 강볼록하면은 그거랑 관련된 이 선호를 represent하는 그 utility function이 strictly quasi concave예요. 준 오목 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MRS가 이렇게 XA에 관해서 첫 번째 잡에 대한 수요를 늘리면 늘릴수록 MRS가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극대화 문제의 목적 함수가 만약에 준 오목 함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극대화 값이 이제 펑션으로 나오거든요. 하나의 값만 갖는다는 거죠. 아까 정리로 돌아가면요. 만약에 이렇게 strictly quasi concave 하면은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 f를 극대화시켜주는 값이 이제 하나의 값을 갖고요. 그래서 이 하나의 값은 연속 함수가 된다는 거 이제 이 정리에 의해서 이 버지의 maximum theorem에 의해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guarantee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수학적으로 깊은 거라서 제가 이걸 따로 증명하진 않을게요. 근데 어쨌든 이 수요 함수가 price에 관해서 연속적이에요. 그 말은 price가 살짝 변하면은요. 그 재화에 대한 수요 역시 살짝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 함수도 price에 관해서 연속적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은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 우리가 이건 아까 봤거든요. 지금 아까 버지 컨스트레인트가 우리가 영차 동차 함수라는 거 얘기한 적 있죠. 이 순수 교환 경제에서는 영차 동차거든요. 그 말은 가격이 P1, P2가 동시에 T배 올랐어요. 그래서 프라이스가 TP가 됐어요. 그래도 그 사람의 수요는요. X1A나 X2A나 소비자 A의 수요 함수, 그 다음에 X1B, X2B, 소비자 B의 수요 함수 역시 동일하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초과 수요 함수 Z 펑션도 영차 동차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이게 결국에 정리하면은 body constraint가 기본적으로 homogeneous of degree 0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거는 x1a나 수요함수 있죠? x2a, 그 다음에 x1b, x2b 이게 전부 다 0차 동차 함수가 돼요. 그래서 이게 homogeneous of degree 0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 초과수요 함수 z1a, z2a, 그 다음에 z1b, 그 다음에 z2b 이 모든 게 전부 다 0차 동차 함수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마지막은 뭐냐면은 월러스로요. 우리가 방금 증명한 프라이스에다가 이제 이 초과수요 함수를 곱해주면은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dot product요. 요거 내적이라고 하거든요. inner product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dot product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요건 뭐냐면은 약간 좀 수학이 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거랑 똑같아요. 벡터 간의 곱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Z1, Z1, Z2요. 이거는 P1, Z1 플러스 P2, Z2예요. 자, 이 dot product의 값이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초과수요 함수의 시장 가치는요, 제로가 된다는 이 월라스 법칙 얘기한 적 있죠. 자, 요거 얘기한 적 있고, 그 다음에 bounded below 된다는 거 역시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bounded below라는 거는 아래로 이제 bounded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Z1A 여기 만약에 Z1에 관해서 한번 써줘 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Z1AP요. 그 다음에 Z2 Z1B P를 우리가 더해주면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화에 관해서 소비자 A의 초과수요 함수, 소비자 B의 초과수요 함수 이걸 더해주면 우리가 Z1P가 나오는 거죠. Z1P요. 여기 노트에다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Z1P는 Z1A에다가 Z1B를 더해준 건데요. Z1A는 X1A에다가 오메가1A를 빼준 거죠. 그 다음에 Z1B는 X1B에다가 오메가1B를 빼준 거죠. 소비자 B가 얼만큼 첫 번째 재화를 초기에 가지고 있는지요. 자, 그러면 이거 X끼리 한번 묶어줄게요. 그 다음에 오메가1A랑 오메가1B를 이제 더해준 다음에 빼줘야죠. 그러면 이거 더해주면은 오메가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은 오메가1은 오메가1A 플러스 오메가1B 한마디로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총 구전 자원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프라이스가 첫 번째 재화에 대한 프라이스가 되게 커져요. 되게 커지면은 그러면은 X1A나 X1B 둘 다 0에 근접한다는 거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죠. 가격이 비싸면은 그만큼 수요 안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도 불구하고 00 마이너스 오메가 1이니까 우리가 Z1P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오메가 1보다 크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Z2P도 프라이스가 모든 상관없이 마이너스 오메가 2 두 번째 재화에 대한 이니셜 인다우먼트보다 요거의 마이너스 값 취한 거죠. 이거보다 크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왜냐? 수요는 기본적으로 0보다 큰 값이니까요. 0보다 큰 값의 마이너스 오메가 1이니까 이 전체 값은 한마디로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초과 수요 함수는 마이너스 오메가 1, 두 번째 재화에 대한 초과 수요 함수는 마이너스 오메가 2보다 같거나 크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스가 모든 상관없이 이 아래로 bounded below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로는 뻥 뚫려 있어요. unbounded예요. 한마디로 bound가 없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어떤 재화에 대한 가격이 0에 수렴해요. 그러면은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재화니까요. 그러니까 excess demand function은 무한대로 이제 수렴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위로는 뻥 뚫려 있고
아래로는 이렇게 막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만약에 프라이스가 첫 번째 제외에 대한 프라이스가 0에 가까워요. 그러면은 이 x1a나 x1b가 이제 되게 큰 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z1b는 위로는 뻥 뚫려 있고 아래로는 이제 막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특징을 가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되게 좀 리거러스하게 증명을 하진 않았지만 왈라슬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증명을 했지만요. 그리고 homogeneity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거지만 마지막으로 bounded below나 unbounded above 이런 거는 수학적으로 증명하면은 이게 되게 깊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제 생각에 그렇게 학부 수준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특징을 갖고서 우리가 이제 Z1 이 왈라지언 이퀄리브리움이 실제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자, 왈라지언 이퀄리브리움이 존재한다는 거는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초과 수요도 제로로 만들어주고 첫 번째 시장도 클리어 시켜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 시장도 클리어 시켜주는 이런 프라이스 벡터가 P1, P2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결국에 이 연립방정식의 솔루션이요. 항상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연립방정식은 무조건 해가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연립방정식 풀다 보면은 어떨 때는 유니크한 솔루션이 존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한대 솔루션이 존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솔루션은 존재가 안 할 수도 있죠. 리니어 이퀘이션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만약에 만나면은 솔루션이 존재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평행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완전 오버랩 될 경우에는 이제 무한대의 솔루션이 존재한다는 거. 리니어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존재 안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리니어 이퀘이션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데 자, 어떤 식으로 존재가 증명되냐면요. 일단 우리가 두 번째 성질을 위해서 두 번째 성질은 요 초과수요 함수가 0차 동차 함수라는 그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왈라스 균형을 구할 때 똑같이 썼던 테크닉인데 두 번째 재화의 가격을 우리가 1로 이렇게 노멀라이즈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P1 over P2만 그래서 항상 P1 over 그래서 만약에 P1, P2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요. P1, P2가 주어져 있다 하면 이거를 우리가 P1 over P2 1로 이렇게 두 번째 재화의 가격을 정교화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왈라스 법칙에 의해서요. 왈라스 법칙에 의해서 아까 전에 만약에 첫 번째 시장이 클리어됐다, 그러면 두 번째 시장은 자연스럽게 클리어된다는 거 알고 있죠. P1, Z1 플러스 P2, Z2는 제로가 되니까 항상 제로가 되니까요. 만약에 Z1이 제로다, 그럼 Z2는 자연스럽게 제로가 된다는 거. 두 번째 시장은 자동적으로 클리어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둘 다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중에 이 하나만 첫 번째 시장만 고려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재화 시장만 우리가 포커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만약에 첫 번째 재화에 대한 가격이요. 그래서 지금 P1 over P2죠. 이게 0이랑 되게 근처예요. 0과 되게 가까워요. 그 말은 두 번째 재화에 비해서 첫 번째 재화의 가격이 상당히 낮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P1에 관해서는요. 여기서 지금 P1이라고 썼는데 이거 그냥 P로 바꿀까요? 전부 다? 이거 P로 만약에 우리가 아까 상대 가격 P라고 썼죠. P는 그래서 P1 over P2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P가 0에 가까우면은 그러면은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초과 수요는요. 0보다 크다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왜냐면은 아까 전에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초과 수요 함수는요. 초과 수요 함수는 x1a에다가 x1b 더해주고 오메가1 빼준 건데요. 오메가1은 기본적으로 상수거든요. 근데 P가 만약에 0에 가까워지면요. 자,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가 되게 급격하게 늘어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Z1 프라이스가 0에 가까우면은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 함수는 초과 수요 함수는 0보다 클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P가 충분히 크면은요, 충분히 높으면은 프라이스가 충분히 높으면은 그 재화에 대한 초과 수요는 0보다 작을 거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첫 번째 성질, 이 초과수요 함수는 기본적으로 연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줄 수 있냐면은 지금 그래프를 여기서 지금 x축은 p1이고요. 그러니까 p고요. p 결국 p1 over p2고요. 지금 y축은 c1p예요. 왜냐면 우리가 첫 번째 시장만 고려하면 되니까요. p가 0의 근처다? 그러면은 되게 높은 값을 가져요. 좀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p가 엄청 큰 값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0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p가 낮은 값에서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p가 높은 값에서는 0보다 작고 그리고 이 펑션은요. z1 펑션은 continuous 하고요. 연속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0을 통과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이걸 이제 수학에서 intermediate value theorem, 중간값 정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중간값 정리요. 이건 되게 쉬운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f of x1이요. 함수가 x1이라는 값에서 a라는 값을 가져요. 그 다음에 x2라는 값에서요. x2에서 b라는 값을 가져요. 근데 a가 b보다 이래서 커요. 그러면은 여기 어떠한 점 c라는 점 아무거나 찍어볼까요? 그러면은 이 c라는 값을 갖는 x3가 존재한다는 거죠. 왜냐면 이 함수가 연속이니까 결과적으로 요 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요 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요 c라는 점을 통과할 수밖에 없죠. 함수가 연속적이니까요. 그래서 요 c라는 값을 갖는 중간값을 갖는 중간값 c를 갖는 이런 x3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요 중간값 정리를 요 z 펑션에 그대로 적용하면은 자, 이렇게 0의 값을 갖는 한마디로 첫 번째 재화시장을 클리어 시켜주는 이런 균형 가격이 존재한다는 게 증명이 돼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정리는요, 재화가 달랑 2개일 때밖에 이제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재화가 2개일 때 프라이스 두 번째 재화의 가격을 1로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재화 시장, 첫 번째 재화에 대한 가격 그거를 x축에 놓고 거기에 관련된 수요함수, 초과 수요함수를 이렇게 그려본 다음에 프라이스가 낮을 때에는 초과 수요함수가 높고 프라이스가 높을 때에는 초과 수요함수가 0보다 작고 그러니까 0을 만족시켜주는 이런 프라이스가 존재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이 가능한데 만약에 재화가 2개 이상일 경우에 3개, 4개일 경우에는 아까 같은 중간값 정리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에서만 적용되는 중간값 정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Brouwer's Fixed Point Theorem이라고 또 있거든요. 이게 중간값 정리 어떻게 보면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로부터 그러니까 1차 그러니까 변수가 딱 하나일 때 그거를 우리가 그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한마디로 n차로 확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설명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하고 시험에도 안 나오고요. 기억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면 제 생각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Brouwer's Fixed Point Theorem은 아까 얘기한 중간값 정리의 어떻게 보면 General Euclidean Space로 확장한 그런 정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Fixed Point Theorem 우리가 이 Fixed Point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함수의 Fixed Point는요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연속적이에요. 그러면 어떤 이렇게 연속적인 함수는 항상 이렇게 Fixed Point를 갖는다는 거예요. Fixed Point는 뭐냐면은 이 45도 곡선과 만나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x스타가 만약에 함수 f의 fixed point다. 이 말은 x스타를 함수에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x스타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fixed point라고 부르거든요. 고정값이라고 해야 되나? 고정점 뭐 이런 식으로요. 해석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Brouwer's Fixed Point Theorem이 의미하는 거는 만약에 함수가 A에서, 스페이스 A에서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이 함수가 non-empty, 한마디로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compact set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수학에서요. compact set이라는 거는, 요거 그냥 넘어갈게요. compact set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convex 하면은,
그리고 f가 연속 함수다 그러면은 항상 그런 함수는 이러한 셋에서 이러한 a에서 정의되는 그러한 함수는 항상 이렇게 fixed point를 갖는 게 증명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재화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초과 수요 함수만으로 우리가 분석이 불가능하고 초과 수요 함수를 약간 변형시킨 이러한 g 펑션을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g 펑션은 이제 만약에 재화가 k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 k-1 디멘셔널 유닛 심플렉스에서 정의된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정의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아까 전에 함수가 수요 함수가 그 영차 동차 함수라는 그 특징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유닛 심플렉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non-empty, compact, convex에서 이 Brouwer's fixed point theorem의 기본적인 과정 다 만족하고 그 다음에 z 펑션이 continuous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g 펑션도 continuous 하고 그래서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g 펑션은 fixed point를 갖고 그리고 이 fixed point가 왈라지언 이퀄리브리움이 된다는 거를 이 fixed point 여기 p 스타 있죠. 그래서 GK P스타는요. GK의 fixed point는 정확하게 P스타 값을 갖는 자, 요게 이제 GK의 fixed point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요게 이제 왈라지언 이퀄리브리움 프라이스가 된다는 걸 이제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복잡한 증명을 제 생각에 학부 수준에서는 그냥 생략하기로 해요. 자, 만약에 혹시나 좀 더 디테일하게 궁금하다 그러면은 우리 텍스트북 베리안의 그 17장 321페이지에 자세한 증명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강의에서는 그냥 우리가 이제 재화가 2개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중간값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증명이 가능한데 만약에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중간값 정리의 확장 버전인 Brouwer's fixed point theorem을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비디오 여기까지 하고 네 번째 비디오부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정리, 다른 말로는 후생경제학의 첫 번째 정리, First Welfare Theorem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